안녕하십니까. 대치동 박사임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2023년을 맞아서 이렇게 달라집니다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매년 발표하는 거긴 한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다 볼 건 아니고 제가 관심 있는 금융, 재정, 조세 관련된 부분만 발제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그냥 같이 한번 보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이 책자는 뭐 어차피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뭐 이런 곳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재정 조세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1번 파트로 나오는데 내용을 좀 보시죠. 그리고 이게 만화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만화를 다 그리긴 힘들어서 앞에 것만 그린 것 같은데 저희는 우선 만화로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확대했다. 최대 지급액은 인상했다. 이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주던 거를 조금 더 준다는 거고, 또 하나는 물가 오른 것처럼 재산을 2억 기준으로 했었는데 2억 4천까지 20% 상향해줬다. 이 말은 2억 4천까지 재산이 있어도 근로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금계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현행 그 연금저축 납입액의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 포함할 때는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600, 900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저축을 많이 하라는 건데, 국가 재정으로 저축을 다 해줬었기 때문에 연금소득, 국민들의 연금을 스스로 만들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당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하고 합쳐져서 세금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23년부터는 분리과세로 15%, 그냥 15%만 내면 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연금을 많이 모았을 때 연금소득 1200이라는 건 월 100만 받아도 12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할 유인이 없는 거죠. 연금 저축을. 근데 그 부분을 완화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 부담은 뭐 완화된다는 얘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올렸다. 그래도 이 그 공제가 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졌네요. 20년을 초과한 분은 1200, 어, 기본이 1200인데 4000까지 되네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많이 줄여준다. 그 내용이고, 해외 자회사 이거는 외국에 법인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비거주자 외국 법인이 국내에 했을 때 뭐 비과세 해준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하는 것 같고, 일감 몰아주기 제도 과세제도 합리화. 이거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이제 관계된 회사에 일을 몰아주면서 증여를 우회적으로 하는 거를 일감 몰아주기라고 해서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사업 부분과 무관한 거는 빼서 정말 일감 몰아주기만 과세했다.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그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라는 게 이제 가업상속공제 그 한도. 지금까지는 200억, 300억, 500억이었는데 그 내용을 300억, 400억, 60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기간, 가업상속공제를 하는데 항상 꺼렸던 게 7년 동안 이제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7년을 유지하는 게 또 힘들었는데 이걸 5년으로 좀 단축을 해줬고요. 고용하고 자산 유지 가능 조건을 좀 낮췄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변경되는 규정이 현재 사후 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거는 그대로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이 바뀐 시점부터
사후 관리 중인 회사들도 이 적용을 받아서 단축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7년 사후 관리 받다 5년 됐는데 지금 6년째인 분들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분인데 이제 과세 표준 12억 이하하고 조정 대상 중 2주택에 대해서 종과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그 2주택 이하하고 3주택하고 이렇게 세율이 달랐었는데 이제 개정되면서 아예 과세 표준 12억까지는 적용되는 율이 동일하다. 그리고 2주택까지는 이 기준, 일반 기준을 적용받는 거고 3주택 이상부터 이 기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이제 상한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국가전략기술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된다는 건데 이거는 신설이긴 한데 원래 있던 거를 합친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용증대, 뭐 사회보험료공제, 경력단절료, 그 뒤에 있는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공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하면서 하나로 하나로 하자.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금액은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용이 증가하면 그냥 1인당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 내용이고요. 추가 공제라는 거에서 이 두 가지를 묶은 거죠. 결국에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를 하나로 더해서 추가 공제를 인원수당 얼마를 해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야죠.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적용하는 저희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로소득자 식대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월에 10만 원 갖고는 식비가 안 된다. 점심 식비 뭐 5천 원만 해도 10만 원인데 요즘에 닭값은 거의 8천 원, 뭐 9천 원 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식대를 비과세 해주겠다. 그리고 소득세 과표 구간이 이제 좀 조정이 되는데 이제는 예전 시험 본 거 외운 걸로 했었는데 이제 세율이 바뀌면서 항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 15, 24, 35, 38 이 규정은 똑같은데 달라지는 거는 기존엔 1200까지였고 이건 1400으로 1200에 4600을 5000까지 5000에서 8800 이렇게 구간을 바꿨다. 그리고 윌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세액 공제하고 주택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 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이거는 월세 내는 분들이 12%에서 17%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주택 임차 자금은 소득 공제를 300 받았는데 400까지로 늘려준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입학 전형료 뭐 대학 한 세네 군데 쓰면 꽤 나가잖아요. 그거를 교육비 지출액에 공제를 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좀 더 늘어난다. 이 내용이고요. 이건 뭐 디테일하게 이거는 보실 거는 보시면 돼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이게 이제 임대인 임차인들한테 임대료 낮춰주는 거에 대한 세액 공제를 했었는데 22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23년까지로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매입자 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이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는 원래 있었는데 이제는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계산서, 면세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내가 그 공급을 하고 세금 그 계산서를 받아야 내가 비용 처리를 받는데 상대방의 계산서를 발행을 못 해주는 경우에 세금 계산서는 내가 받은 사람이 직접 이제 세무서에 확인해가지고 발행했는데 계산서는 그게 없었거든요. 이제는 계산서도 내가 산 거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내용이고요. 해외 우수 인력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행사 이익을 연간 5천인데 2억까지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인재들을 영입해서 스톡옵션을 주고 고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이것도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주택임대소득이 1주택이라도 9억 원 이상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였는데 아까 그 종부세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기준을 12억으로 맞춰서 이것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가 12억 이상일 때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월 결정 공제 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이거는 뭐 송금 사입된 기부금 명칭을 그냥 설정했다는 건데 이거는 뭐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으로 하겠다. 특례 기부금은 50% 기부금 인정되는 거고요. 일반 기부금은 10%다. 요 내용이고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중간 예납 의무가 30에서 50% 받겠다. 면제 대상 되는 게. 이건 아까 본 가업 상속하고 똑같은데 가업 상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한도가 확대됐다. 이게 300, 400, 600억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후관리 기간이 종전엔 7년이었는데 이제 5년으로 단축하고 대표이사 취임을 5년 내에 취임을 했어야 되는데 3년 내에 취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가 5억이었는데 10억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이것도 활용해 볼 만하죠. 가업승계를 이제 꼭 죽어서 주는 상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주자. 그게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죽어서 주는 것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먼저 증여하고 이 증여세 특례를 주겠다. 제가 이번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가업승계 상속증여 이제 납부유예 제도라는 게 생겼는데 상속증여는 한도를 올린 거지만 여기서는 신설된 거는 어, 상속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속세 낼 거를 정해놓고 납부를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납부유예는 이 상속인 또 수중자, 이 증여받은 사람이 이 주식을 양도나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는 계속 납부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이 상속 증여세를 내지 않고 그냥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핵심은 재차 가업승계, 그러니까 3대를 걸쳐서 가면 그냥 계속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은 고용하고 그 지분 유지만 하면 되지 업종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급변하는 현실에서 상속받았다고 그 업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사양산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업종을 바꿔도 상속 이 납부유예를 인정해주겠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걸 적용받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물가는 계속 상승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이 결정된 게 납부유예 제도에서 쭉 지나가다 보면 훨씬 더 나중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2월세 요거 전에도 제가 영상 찍었었는데 증여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수관계자한테 증여받고 10년 내에 팔게 되면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10년 내에 팔게 되면 이제 취득가액이랑 인정받는 게 증여자 기존 걸로 받는다. 증여받는 금액이 되지 않는다. 요거고요. 요 내용은 만화방 카페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거 반겨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부가세 과세가 아니라 면세다. 이게 이제 그거죠. 그 도서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책과 관련된 문화는 전부 면세를 해주겠다. 만화방, 만화카페 사장님들은 굉장히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 것 같아요. 수중 수입계산서 발급 사유가 확대된다. 그리고 인지세는 뭐 합류한다. 그리고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 100만 원 감면, 전기차 300, 수소차 400만 원 개별 서비스 감면된다. 이 내용인데 작년에 제가 차를 샀는데 하이브리드라서 작년에 끝난다 그랬는데 역시나 연장이 됐네요. 이게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도 개별 서비스 면제.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 구입하면 최대 300만 원 개별 서비스에 면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차를 산다. 그러면 추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저는 어차피 안 되겠군요. 2명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리고 종합부동산 경정청구 대상 확대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기존에 그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신고한 사람만 되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가 고지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 뭐 위헌 신청하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 수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법을 바꿔서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아서 납부를 해도 경정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 내용을 받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위헌 소송 이런 게 이길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어차피 그렇겠죠?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의아한 것 같아요. 경정 청구를 못하게 해놔야 그 종부세 소송이 졌을 때 신고한 사람만 해줍니다. 이건데 물론 납세자를 위해서는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이건 이제 요즘에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 요거는 계속 기사 나왔던 부분인데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국세 우선 원칙 적용 예외라는 게 경매나 공매가 되면 당해세라는 거 요거는 무조건 1순위거든요.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1순위인데 이제는 그 확정일자보다 늦으면 요거는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하는 게 아니라 법정 기일을 인정해주겠다. 이 내용 같아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뭐 3년 연장된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간 연장은 이거는 뭐 항상 되었던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연장 안 된 걸 제가 세무사 되고 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상선결제 지급 이것도 그렇고. 이제 이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은 15에서 34세로 통일됩니다. 기존에는 뭐 15에서 29세 있고 15에서 34세 있고 이게 막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15에서 34세로 일괄 통일한다. 그리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인데 이게 이제 방송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OTT 서비스를 통해도 적용된 것도 한데 이게 저희도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유튜브는 안 되냐 봤는데 유튜브는 OTT 업체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OTT라는 게 뭐 넷플릭스, 뭐 아마존 TV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이 내용은 규제 지역 내 LTV 한도를 50%로 상향하고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우대 혜택이 4억에서 6억으로 LTV는 70%까지 올라간다. 이 내용이고요. 금융상품 권유 시 뭐 이거 보험 같은 거 저희 가입할 때 보면 서명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휴대폰 인증, 핀 인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외화보험 상품, 요즘에 달러 보험 상품이 굉장히 유행인데 이런 것도 적합성, 적적성 원칙을 적용받아라 이거고 이제 청년 도약계좌가 출시되는데 저는 청년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거죠. 뭐 1,000만 원을 근로자가 내면 정부에서 1,000만 원을 더 넣어줘서 2,000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통장이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이자 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이게 근데 좋기는 한데 저희 그 직원을 고용한 입장에서 보면 이 청년 도약 계좌가 만기가 돼서 받는 때 직원이 그만두고 여행을 가는 그런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모든 금융 기록들이 파악돼서 볼 수 있도록 720개로 늘린다는 건데, 야, 이제 우리의 정보가 모두 오픈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 현금 거래. 이제 고액 현금 거래 그 제공 사실 이게 통보 방식 개선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우편물로 내가 당신의 거래에 대해서 그 봤다. 이런 걸 통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그냥 보내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이건 이 내용은 등기 우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국민의 형평성, 편의성 향상이라는 건 말은 되는데 더 많이 보겠다는 건지 제가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 단순해지면 더 많이 보고 통보만 하는 데 거라서 좀 불안한데요. 자, 이제 한 20분 정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2022년 바뀐다는 거고요. 23년이죠. 23년에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고,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 뭐 농수산물에 관한 내용, 뭐 문화재에 관한 내용,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걸 다 제가 볼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이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영상을 찍기로 하고, 일단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부분을 좀 봤습니다. 큰 그림은 세제에 대한 그 지원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점점 풀릴 것 같다. 그리고 세율은 이제 좀 개편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걸 좀 인상 깊은데, 너희들의 정보는 더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좀 긴 영상이었는데, 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